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MLBB 크리에이터 고만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연말정산 특강을 나갔다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강사님, 제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잘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DC형이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DB형? DC형?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DC형과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퇴직연금, DB와 DC, 그리고 IRP까지 총정리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은 퇴직연금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이 퇴직금에 대한 돈 자체를 금융기관이나 혹은 퇴직연금 위탁기관에 돈을 위탁을 해서 이 퇴직금을 관리를 하는 제도예요. 이 퇴직연금은 2005년에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도입이 된 제도고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망했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퇴직금 못 받게 되는 불상사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의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맡겨서 위탁을 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포인트,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가 있어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한 묶음으로 하고, 그리고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한 묶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에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DB형, DC형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사실 DB형이랑 DC형은요, 이 영어에 좀 주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DB형은 Defined Debt, 여러분한테 줄 퇴직금이 확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우십니다. 그래서 DB형은요, 평소에 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계속 위탁을 해두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평소에 직원한테 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계속 적립을 하고 운용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이렇게 금융기관에 돈을 위탁을 해서 맡겨서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즉, 우리의 퇴직금으로 돈을 굴렸을 때 손실이 나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익이 나도 회사가 먹는 거예요. 즉, 우리의 퇴직금은 계속 고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DB형에서는 퇴직금이 고정돼 있어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고정된 퇴직금은 우리가 퇴직하기 전에 3개월 전에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퇴직금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DB형이랑 DC형의 공통점도 있는데요. 이 공통점을 제가 DC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DC형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주목을 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이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이에요. 이 Contribution이란 기여라는 얘기잖아요. 이 기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정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DC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자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위탁을 해두면 이 위탁한 금액으로 우리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저는 DC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는 회사는 그 직원의 총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계속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12분의 1 회사가 미리 적립해둔 돈으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 책임이고 수익이 발생해도 회사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DC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에 대해서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우리 DB형이랑 DC형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DB형을 선택하든 DC형을 선택하든 이 퇴직금을
받게 될 때에는 내가 개인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IRP 계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게 될 때에는 회사에서 그 세금 담당자나 뭐 퇴직금 담당자가 전화가 오거나 메신저가 와서 IRP 계좌 만들어서 그 계좌 만드신 거 통장사본 보내주세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여러분들은 IRP 계좌로 받고 난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연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55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받은 퇴직금과 여러분들이 따로 운용한 그 돈을 모두 합쳐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일시금 수령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챙겨서 지금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연금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근데 이 퇴직소득세가 연금을 받는 그 순간까지 지연 2년이 되고요.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따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세금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렇다면요 고마나님 저는 DB형을 하는 게 좋을까요? DC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금이 보장이 되고요. 내가 임금이 오르는 만큼 퇴직금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퇴직금의 운용,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급여의 인상률이 매년 좀 높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도 같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DB형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에 저는 재테크를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가 운용하는 것보다 제가 운용하는 게 조금 더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잘 운용할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DC형을 선택해서 본인이 운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잘 안다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 좀 낮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퇴직금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DC형을 선택해서 좀 재테크 공부하신 다음에 내가 운용해서 퇴직금을 좀 불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차차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거여서 우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연금이 크게 본다면 두 묶음으로 묶을 수 있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한 묶음, 그리고 개인형 IRP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면 확정급여형인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용하고 그 책임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확정이 돼 있고 DC형과 IRP는 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용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DB형과 DC형은 퇴직을 하고 나면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 이 돈이 모두 이전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전을 한 다음에 이 IRP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퇴직연금으로 연금처럼 받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일시금 수령을 하겠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B형은 저는 임금 상승률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테크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DB형, DC형에서는 저는 재테크 좀 압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DC형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